그래서 나중에 필히 우리 친구들은 서울로 가서 살아보십시오. 네. 자, 3장 이합 시간에 1357 이렇게 풀었었지, 그렇지? 네. 혹시 안 됐던 문제 한번 질문해 보세요. 4번. 4번요? 4번하고 그 다음에 쭉 질문해 보세요. 그 다음에 40쪽에 3번. 3번. 그치. 두 개만 해주면 돼요. 자, 한 개의 주사를 4번 던질 때 6의 약수의 눈이 연속해서 2번 이상 나오는 사건을 만나 A라고 하자. 2번 이상 나오는 거. 예를 들어 한 개의 주사를 4번 던져서 눈의 수가 차례로 2, 3, 5, 1인 경우는 사건 A에 해당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6의 약수라고 하는 건 6의 약수라고 하는 것은 뭐지? 1, 2, 3,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2, 3, 5, 1은 2하고 3이 연속해서 나오니까 이건 사건 A에 들어간다 이 말의 뜻이에요. 이랬을 때 사건 A에 뭐한다? 속건 PA의 확률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PA다라는 말은 전체 확률 1에서 뭐한다? 뭐 한다고? P분의 Q. 한 번도 나오지 않거나. 이해돼? 네. 아니, 한 번만 나오거나. 한 번만 나오거나.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자 이게 이거하고 5 뭐지? 4, 5 이렇게 있지. 4, 5.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봐. 그러니까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의 뜻은 뭐 한다는 소리니? 4번 던져서 4번 다 나오지 않는다라는 소리야. 응? 그래서 한 번 나올 확률. 자, 1, 2, 3, 6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을 확률은 얼마니? 6분의 2가 되겠지. 그러니까 뭐가 돼? 3분의 1. 이건 몇 번 나오고? 4번 나오고. 그러니까 4번 중에서 4번 다 나온다 이 말의 뜻이야. 뭘로만 이루어졌다는 소리니? 4하고 5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의 뜻이겠지.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나 혹은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니? 4번 중에서 뭐한다? 3번이 나오지 않고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얼마? 3분의 1이 몇 번 나오고 3번 나오고 3분의 2가 몇 번 나와라? 한 번 나와라 이 말의 뜻이에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조금 염려하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1, 4, 4, 5 이런 경우나 4, 1, 4, 5 자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는 우리 같은 확률로 보는 거지. 왜 그러냐면 4번에서 한 번만 나왔다라는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말이 지금 PA가 바로 답이 되겠죠. 이거 바로 보십시오. 원래는 2번, 3번, 4번 이걸 다 구해주었는데 그거보다는 여집합이 빠르지 않겠어요? 뭐가 틀려요? 네. 9, 81분의 여기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2. 4, 2, 8 그러니까 이거 9분의 1이죠.
답은 9분의 8이에요. 답은 17 아닌가요? 아니 47. 17이 아니라고요? 네. 2, 3, 5, 1인 경우는 이게 이제 연속해서 2번 이상 나오는 사건, 이게 이제 뭐 때문에 어렵냐면 이해는 됐어요. 뭐 때문에 그렇죠? 연속해서. 아, 이 말 때문에 이거 말고 빼줘야 될 게 더 있다는 소리예요. 물론 이런 경우는 당연히 빼줘야 되고 이게 3번이 되는 경우는 연속해서 2번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4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2번이 문제죠. 2번이.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자, 예를 들어서 2번이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그러니까 얘가 나올 확률은 뭐가 돼? 4분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6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 1, 2, 3, 6 뭐 한다? 6분의 뭐가 나왔다고? 예를 들어서 4가 나왔다고 치자 6분의 4 근데 이게 자 4개 중에서 이게 이제 뭐가 좀 망설여 치냐면 그래 2개를 끄집어냈어 뭐 한다고? 1, 2, 3, 6 4개 중에 2개를 끄집어냈어 4, C, 2 자 끄집어냈고 자 예를 들어 1, 3을 끄집어냈다고 치자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는 뭐가 돼야 되냐면은 4하고 5가 나왔다고 쳐. 아니 여기는 내가 좀 확률로 했는데 여기는 이제 경우의 수로 하려다 보니까 이제 뭔가 좀 조금 좀 안 맞아서 좀 이런 상황인데. 곱하기 3패? 아니죠 이제 모든 확률이 지금 뭐죠? 모든 확률이 6에서 자 이렇게 합시다. 자 6분의 4가 나오고 6분의 4가 나오고 6분의 2가 나오고 6분의 2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고 나서 뭘 더 해야 되지? 흩어져 있는 그렇지. 1, 예를 들어서 2, 뭐 4, 4든 5, 5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나열하는 경우에 수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어떻게 나열이 돼야만 되냐면은 나 이거 맞아요. 6분의 4, 6분의 2, 6분의 4, 6분의 2 이런 것은 뭐 해줘야 되지? 이런 것은 지금 빼야 한다? 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거나 혹은 어떻게 되는 경우도 있지? 이것만 안 달라붙어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6분의 4, 6분의 2, 6분의 2 6분의 2, 6분의 4 이런 경우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도 되죠? 없는 거 6분의 2? 6분의 2, 6분의 4, 6분의 2 6분의 2, 6분의 4 6분의 4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얼마나 하면 돼요? 3만 이것을 빼면 되겠네요. 이거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네요. 상컴루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답 나올 거예요. (2, 2, 4, 3, 12) 그러니까 얼마 돼? 81분의 여기 12 여기는 81분의 뭐가 돼?
4, 2, 8 81분의 1 이게 답일 것 같은데요. 9가 되고 21 81분의 21 1 빼기 3으로 계산하니까 뭐가 돼? 27분의 7 27분의 37에 21 그렇지? 그러니까 뭐가 돼? 27분의 20이 되나요? 답 47이에요. 47? 네. 이거 계산을 지금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문제를 그래도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 연속에서 2번 이상이만. 근데 그거 해놓고 나서 이것 때문에 잠깐 좀 망설였거든요. 이건 이렇게 뽑는 건 맞는데 이 뽑아서 안 되는 경우를 빼줘야 된다.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세 가지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빼주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네요. 처음에 이걸 확률로 계산해야 되나 경우수로 계산해야 되나 계속 망설인 거죠. 저기 PA는 1-D의 4 컨비네이션 4는 이것은 이제 0번 나오는? 그렇지 얘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얘만 매번 나오는 경우. 그럼 그 옆에는 한 번 나오는데 그럼 뒤에는 2번 나오잖아요. 그 뒤에. 여기는 이제 2번 나오는 거지. 6분의 4, 6분의 4니까 3분의 2 2번 나왔다는 소리지. 이게 너가 생각했을 때 이건 그냥 이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 2, 3, 6이 3분의 2가 한 번만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연속해서 6의 약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소리야. 자 여기는 이제 몇 번 나왔다는 소리야? 2번 나왔다는 소리야. 근데 2번 나오는데 뭐 하면 돼? 연속해서 나오지 않는 경우를 생각을 해주면 돼. 근데 그럼 만약에 3번 또 6의 약수가 3번 나왔다 해도 자릿수 때문에 그 6의 약수가 아니고 4 아니고 그럼 2번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2번 이상 나오는 경우를 뭐 한다고 그랬어? 2번 이상 나오는 경우가 PA다라고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3번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지 알아서 뭐가 돼버려. 2번 이상 연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지. 빼줄 게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6분의 4가 3번 나오면 어떤 경우라도 2번 이상 뭐 한다고 연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그러면 어.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어. 만약 6에 약수 나오고 4가 나왔는데 또 그 뒤에 6이 약수가 나오면요? 아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연속해서 나오는 거잖아. 그 경우는 뭐 한다고? PA에 속한다고. 나는 속하지 않는 경우를 지금 빼준 거라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4, 5가 그냥 4번 다 나온 경우는 뭐 한다고? 6의 약수의 눈이 연속해서 2번 나온 경우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빼줬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어쩐다고? 연속해서 2번 이상 나올 수가 없다고. 2번 나왔는데도 뭐 한다고? 사이사이 안 나오게끔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다. 근데 만약에 6의 약수가 3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봐봐.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말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어떤 경우라도 뭐 한다? 6의 약수가 2번 이상 나오는 꼴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한다? 내가 빼줄 이유가 없지. 왜 그렇지? 6의 약수가 2번 연속해서 안 나온 경우만 빼주자 이 말의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뺄 게 없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됐어요.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봐볼게. 40페이지 3번 문제 봐볼게. 흰공 6개, 검은공 4개를 임의로, 일례로 모두 나열할 때 각각의 흰공이 적어도 한 개의 다른 흰공과 이웃하는 사건을 A라고 하자. 그러니까 뭐 한다는 소리니? 최소한 2개 이상이 연속해서 있어라 이 말의 뜻이지. 2개만 연속해 있어도 되고 3개 연속해 있어도 되고 4개 연속해 있어도 5개 연속해 있어도 되고 6개 연속해 있어도 괜찮다 이 말의 뜻이겠지. 뭔 말인지 내용이니까 이해돼? 그걸 지금 다 구하고자 하는 거야. 그런 어떤 사건을 뭐 한다? A라고 하죠. 예를 들면 자, 첫 번째 경우를 봐봐. 4개 있고 연속해서 2개가 있으니까 이건 괜찮다 이 말이지. 왜? 흰 공이 적어도 한 개 다른 흰 공과 이웃하는 경우가 되니까. 하지만 두 번째 경우는 뭐가 돼? 흰 공이 홀수기로 혼자 8번째하고 10번째 이 흰 공이 뭐 한다는 소리니? 떨어져 있어. 그렇지. 홀로 있다라는 소리. 이런 경우는 사건 A에 속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의 뜻이야. 자, 이랬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보시오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냐? 봐보세요. 이 흰 공을 뭐 한다? 2개로 이렇게 나눴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이 놈이 붙어있다면 바로 어디? 사건 A에 들어가겠지. 네. 그러면 우리가 검은 공이 지금 하나, 둘, 셋, 4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3개가 어디에 있으면 돼? 여기. 서로 다른 몇 개 있어? P3. 5 컨비네이션 3이겠지. 왜 또 P지? 아, C네요. 이건 흰공이 이게 똑같은 흰공, 이게 똑같은 흰공은 단국공이라는 소리야 이게. 네. 아 이건 참 그냥 흰공을 말하는 거지. 뭐 흰공이 아니 색깔이 다를 리는 없잖아. 맞아요. 네. 색깔이 다를 리는 없잖아 상식적으로. 만약에 숫자가 적혀 있으면 그러면 이제 다른 거지. 퍼뮤테이션을 해야지. 내용 이해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뭐 나눌 수 있겠니? 3. 4, 2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말대로 뭐가 돼? 3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뭐로 없어요. 나눌 수 있을까? 없어요. 있어요. 뭐가 돼? 6. 아. 그렇잖아요. 네. 6은 뭐가 되지?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뭐 한다? 하나를 선택하면 돼.
얘는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이거 넣거나 이거 넣으면 되겠지. 이해됐지, 그치? 네.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좀 걸린다. 왜 걸리는 줄 알지? 아니요. 5개 중에서 내가 2개를 선택을 했어. 자, 여기를 선택을 했어. 예를 들어서 4개에 2개를 넣는 것과 2개에 4개를 넣는 거랑 다르잖아. 아, 그럼 곱하기 2 하면 되죠? 그렇지, 곱하기 2를 해야 된다. 그래서 퍼뮤테이션이 되는 거지. 비대칭이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이건 뭐 대칭이 되기 때문에 2개니까 얘네끼리 자를 바꾸면 어쩌고 똑같은 경우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10개, 여기는 뭐가 돼? 20개, 여기는 10개, 여기는 5개. 원래는 뭐가 돼? 10팩을 뭐가 돼? 6팩, 4팩으로 나눠줘야 되겠지. 원래 모든 경우였으면. 그래서 19, 8, 7 여기는 뭐가 돼? 4, 3, 2 210 8 3 210분의 분의 45 이렇게 되겠지. 네. 그래서 계산을 해주세요. 맞아요. 몇 번에 뭐가 나오나요? 아, 14분의 3이요. 14분에 뭐가 돼요? 3. 3. 답은 그러면 17이 나오겠죠. 이해됐어요? 네.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수업을 좀 봐볼게요. 지금 그래서 시험 공부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수학이요? 네. 뭐 나한테는 수학이 중요하죠. 뭐 그렇죠. 그거 모르는 그렇습니까? 아니 그래서 수학 공부를 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확률과 통계 어떻게 공부하고 있어요? 교과서 다 풀어야 된다니까요. 지금은 그냥 계속 교과서랑 부교재만 계속 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하고 부교재를 다 풀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안 되면은 가져와 보세요. 제가 이야기를 근데 저 그거 모르겠어요. 뭐요? 그 무슨 로그 5의 최고자리 숫자? 소수점이랑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정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인데 무슨 자리까지 나오는데 최고 자리 숫자는 제일 앞자리 숫자가 뭐냐고? 최고자리 숫자가 무슨 말이지? 네, 어차피 그거 뭐 좀 이따 뭐 알아보도록 하고. 네. 그래서 확률과 통계는 아무튼 지금 시험 범위가 대충 나왔을 건데 아직 자세하게 말 안 해줬어요. 벌써 20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월요일에 물어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시험 대비를 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수험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험도 그냥 계속 부교재랑 수업 시간에만 풀고 있어요. 수험은 그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수험은 시간 내서. 네. 뭐 부교재 이런 건 솔직히 수험은 필요 없어요. 솔직히
수능 문제 푸시면 돼요. 수능 문제. 네. 당연히 교과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부교재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수원은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네.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은 부교재는 너희 학교 부교재 어떤 부교재를 할지라도 엄청 쉬워. 그러니까 수원 풀 필요가 없어. 그냥 숙제만 하시면 돼요. 그냥.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수원은 풀 필요 없고 수원은 뭘 풀어야 되냐면은 자이스토리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꼭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센, C까지 하고 자이스토리까지 항상 문제가 풀어져 있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하고 확률과 통계 문제 푸는 방식이 좀 달리 하시라 이 말의 뜻을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원 이제 질문 한번 해보세요. 아까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5가 있다. 그대로. 아니 만약에 5에 20승이 있어요. 5에 20승. 거기에 로그를 취해서 최고 자리의 숫자. 이거 가르쳐 드릴게요. 5에 20승에 네. 제일 앞자리 숫자가 무엇인가 이 말을 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은가. 예를 들어서 10만 1,500이다. 그럼 당연히 최고짜리 숫자는 1이 되죠.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지금 묻고 있는 그 말의 의도 속에는 뭘로 이야기했을 때 10진법으로 이야기했을 때 최고자리 숫자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5진법으로 최고자리 숫자가 5, 6, 7, 8 이런 숫자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자리 숫자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그 말 속에는 10진법으로 최고자리 숫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게 너희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문제를 그렇게 한다면 그건 틀린 문제 출제 방식입니다. 물론 뚝딱 알아먹고 문제를 풀긴 해야 되겠지만은 나도 이 제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어쩌나 10진법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가 바로 밑이 10인 로그로 항상 취해주면 돼요. 어떤 K가 있다. 5진법으로 얘는 몇 자리, 최고자리 숫자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알 때는 밑이 5인 로그를 취해야 돼요. 4진법으로 밑이 4인 로그를 취해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5의 20승에 최고자리 숫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10진법으로 무슨 말입니까? 이런 소리하고 똑같고 그 말의 값은 바로 밑이 10인 로그를 취해주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가 돼요? 20 로그 5 이렇게 로그 5는 2분의 뭐가 돼? 10 이렇게 돼요. 1 마이너스. 따라서 뭐가 돼? 20에 1 마이너스 로그 2가 돼요. 로그 2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얼마라고 주어지겠죠. 0.3010 보통 이렇게 주어져요. 학교 책에는요. 그러면 0.3010에서 얘를 빼주면 뭐가 돼? 0.6990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다 뭐를 20을 곱하라 이런 소리예요. 20을 곱하게 해주면 이렇게 되고 92, 18, 00, 92, 18, 9 뭐가 돼? 6, 12, 1, 3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뭐가 돼? 13.9800 이렇게 돼. 여기는 뭐가 된다고? 13.9800 이렇게 된다.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니? 네. 그러면 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정수 부분은 몇 자리 수인가를 가르쳐 준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13이니까 얘가 20자리 수구나 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이 정수 부분은 뭘 가르쳐 준다고? 몇 자리 자릿수인가를 가르쳐 준다고. 그러니까 얘를 10진법으로 쭉 나열해보면 뭐한다? 14자리의 숫자가 나온다 이 말의 뜻이야.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조 얼마 이런 식으로 된다는 소리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런 놈이고 그 수가 어떤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건 바로 뭐가 돼? 0.9800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뭔 말 하는지 이해됐니? 그러면 로그 3도 이제 뭐라고 가르쳐 줬겠죠. 로그 3은 0.4771 뭐 이렇게 가르쳐 줬을 거예요. 가르쳐 줘요. 안 가르쳐 주면 문제를 못 풀어요. 뭔 말 하는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것에 2배를 해주면 얼마가 되니? 자, 이것에 2배를 해주면 2를 곱하겠다 이런 소리야. 여기 곱하기 여기 2를 했다 이런 소리야.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 로그
구의 값이 나오는 거예요. 로그 구의 값이 얼마가 돼요? 0.9542 이렇게 돼요. 그러면 0. 뭐가 돼? 9800은 뭐보다 크고 0.9542보다는 크고 뭔 말하는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뭐보다는 작냐? 당연히 1보다는 작겠죠. 이해돼요? 네. 따라서 이것은 뭐에다가 9에다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10에다 로그를 취하면은 1이 되는 거야. 따라서 여기 어떤 수에다 로그를 취해야지만이 0.9800이 나올 수 있는가 그 뜻이야. 플러스 14? 무슨 어떤 소리야? 아니요. 바로 9라는 숫자가 되겠지. 9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은 숫자 9.xx 이렇게 시작하는 숫자에다가 로그를 취하면 0.9800이 나온다 이 말의 뜻이에요. 뭔 말하는지 이해돼? 따라서 당연히 첫 자리 숫자는 그러니까 아까 뭐 100조가 되는데 그 첫째 자리 숫자가 9다 이 말의 뜻이야. 900 몇 조 뭐 이런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의 뜻이라. 뭔 말하는지 이해됐니? 만약에 여기가 이 놈이 예를 들어서 뭐 6800이었다. 그럼 또 생각을 해봐야지. 어떤 놈다 로그를 쳤더니 0.6800이었다. 그 말은 여기 이것은 뭐가 되니? 이것은 곱하기 2? 아니 2를 곱하기 해보라고 2. 네. 2를 곱하면 로그 4라는 소리지. 네. 로그 4는 뭐가 돼? 0.6020 이렇게 돼. 아까 그 다음에 로그 5가 얼마였지? 로그 5가 이거였지? 네. 로그 5가 이거였지? 그러니까 1 빼기 로그 2야. 그러니까 뭐가 되지? 5에다 로그를 차면 얼마지? 0. 뭐가 됐지 아까? 아 이놈아 2분의 10이라며. 아,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로그 2란 말이야. 그러니까 0. 뭐가 돼? 6, 990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니까 6800은 0.6020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다고 0.6990보다는 작다 이 말의 뜻이라고.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니? 네. 그러면 당연히 0.6800은 뭐에다 로그를 차면 6020이 나온다고? 로그 2. 4에다 로그를 차면 그렇다고. 이것은 뭐라고? 5에다 로그를 차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놈에다 로그를 취하면 0.6800이 나오겠니? 응? 4. 얼마에다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건 당연한. 왜 그러냐면 로그의 그림을 잘 생각을 해봐봐. 이게 로그의 그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 0.6020이 되고 여기가 0.69990이 돼. 여기는 뭐가 되냐? 4고 여기는 쉽게 말하면 5야. 그러면 0.6800은 여기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y값은 얘일 거 아니니?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 4. 얼마에다가 로그를 취하면 그런 값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숫자는 바로 4라는 그런 숫자다 이 말의 뜻이야. 4.5420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치자. 4.5420이다 로그를 차면 0.6800이 나온다고 치자. 그것을 이제 몇째 자리로 만들어준다고. 14자리로 만들어준다 이 말의 뜻이라. 이해돼? 네.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 시작하는 숫자는 바로 4일 되지. 4. 지금 말을 알아먹고 있는 거야? 응? 네. 아니 못 알아먹을 만한 내용이 지금 뭐가 있지? 선생님이 못 알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설명을 하지는 않는데 항상 0. 뭐가 돼? 7280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 어떤 로그를 쳤더니 예를 들어서 3.7280이야. 그러면 이 어떤 놈에 따라 어떤 x에 따라 로그를 쳤더니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3은 뭘 결정을 해준다고? 점수. 이 x가 뭐한다? 정수 부분이 4, 1, 10, 100, 1000 이렇게 4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1000은 얼마라는 숫자란 소리야. 2000 얼마지, 3000 얼마지, 4000 얼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4자리 숫자다 이 말의 뜻이다.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그 수가 뭘로 구성이 되는가는 이게 중요하다니까. 0. 뭐가 돼? 7280이 중요하다고. 0.7280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여기는 아까 뭐가 되냐면 아까 로그 5에다 이걸 취하면 0.6990이 된다고 그랬어. 로그 2하고 로그 3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지. 로그 2하고 로그 3이 이렇게 주어져. 그러면 두 개를 뭘 해보면 두 개를 뭘 해보면 플러스를 한번 해봐봐. 플러스를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니? 로그 6이라는 소리지. 로그 6. 그러면 로그 6은 플러스를 하니까 0. 뭐가 돼? 7781 이렇게 된다. 그러면 7280은 0.7781보다는 작고 뭐가 돼? 0.6990보다는 크잖아요. 그럼 어떤 놈에다 로그를 치면 0.6990이 나오니? 3. 아, 5. 5에다 로그를 치면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런데 얘는 이거보다는 크잖아요. 어떤 놈에다 로그를 치면 0.7781이 나와? 6. 그러니까 6에다 로그를 치면 그런 값이 나온다. 그러면 어떤 놈에다 로그를 치면 7280이 나오냐 이 말의 뜻이야. 5점. 그렇지. 5.xx 이렇게 되는 거라고. 뭔 말하는지 이해돼? 이것을 몇 자리로? 4자리로 만들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 5,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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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뭐 얼마 뭐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제일 첫 자리 숫자는 뭐가 돼? 5천 뭐 273 점 뭐 얼마 이런 숫자를 로그를 채워주면 뭐가 돼? 3.7280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의 뜻이라고. 뭔 말하는지 이해돼? 그러니까 제일 처음 숫자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얘는 5라는 숫자로 시작할 것이다 이 말의 뜻이다. 내가 지금 너한테 지금 어떤 수를 시작하면 이걸 완벽하게 지금 다 해준 거야. 4든 5든 6이든 7이든 8이든 9든 어떤 숫자든 다 가능하다니까. 로그 2하고 로그 3만 주어지면은 그걸 다 너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로그 2하고 로그 3의 값은 다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걸 안 주어지고 문제 풀게 하진 않아요. 옛날 우리 때는 뭐 이런 것도 안 주어졌는데 요즘은 얘들 인생 편하게 살라고 AI 딥시크도 나왔는데 야 그냥 줄게 막 이러면서 얘 다 줍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인가요? 뭐 공부가 안 되는 것이 있었거나 의문 상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없어요. 뭐 다 알아요? 아니, 요즘 뭐 천재가 됐어요? 아니, 찾는. 저 233번이요. 233번이요? 네. 뭐라고 정되어 있냐면 로그 2에 자 로그 얼마 돼? 2에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얼마? ax 더하기 4. 자 이거의 값이 뭐한다?는 뭐가 돼?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뭐한다? x의 개수가 몇 개일 때? x의 개수가 6개일 때 모든 자연수 a의 값의 곱을 구하시오. a1 땡땡땡 뭐가 돼? an의 곱을 구하시오. 이 말의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a다라고 하는 게 지금 뭐지? 자연수라고. a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 자연수. 자연수라고. 그러면 이 놈의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 2의 케이슨. 이해돼요? 위로 볼록인 이런 이 참수의 그림이 돼요.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예. 그러면 당연히 뭐가 돼야 되냐면은
이 전체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2,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8이라는 숫자까지만 다시 한 번 더. 왜 16은? 16이 돼버리면 예를 들어 16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7, 8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값이 x의 개수가 지금 몇 개만 되라고 지금 돼 있어요. 6개. 6개가 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이거 바로 이것은 2의 뭐가 돼? 4성, 여기가 2의 3성 이런 꼴이 돼 있어야지만이 여기는 당연히 뭐가 돼? 2의 x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x축 이런 어떤 상태가 돼 있어야 돼요. 꼴 자체가 그래야지만이 이 조건을 만족한 것이 몇 개가 될 수 있다고? 6개가 될 수 있다.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면 뭐냐? 이 값은 당연히 이 값은 뭐가 되겠니? 대답을 해줘. 1. 바로 x가 마이너스 2분의 a라는 값이 되겠죠. 왜 그렇죠? 이게 이차함수잖아요. 근데 대칭 축이 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뭔 말 하는지 이해돼요? 아니 이게 지금 뭐지? 이거의 값 자체가 이게 바로 진수라니까 진수? 응? 그런데 이 진수가 2차식이야. 그럼 2차식이 중요한 게 뭐니? 꼭지점 대칭주 최대 최소. 그걸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완전제곱 형태로 고치는 게 필요해. 그럼 완전제곱식을 고쳐보면 뭐냐고. 고치는 방법 x까지 밑줄을 쳐주고 이거 중학교 때 다 했는데 x 마이너스 얼마 돼? 2분의 ax 더하기 4 이렇게 돼서 이거에 이렇게 돼서 x 여기가 이렇게 돼 있겠죠 원래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밑줄을 쳐는 다음에 x 앞에 개수로 2로 나누죠. 2분의 뭐가 돼? a의 전체 제곱 얼마 플러스 4분의 a 제곱 더하기 얼마 4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의 결과가 뭐가 된다고? 바로 2분의 a다라는 이 대칭축이 나오는 거죠.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물론 이것은 첫째 뭘 먼저 가져야 되겠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겠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니까 양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언제나 얘는 양수가 되는 거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중요하냐?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자. 그런데 무엇의 값이? 바로 이 최대값이. 어쩔 때 최대값을 갖는데 2분의 a일 때 x가 2분의 a일 때 최대값을 갖는데 즉 4분의 뭐가 돼? 4분의 a제곱 플러스 얼마? 4가 뭐보다는 크고 2의 3승보다는 크고 뭐보다 2의 4승보다는 작아야지만이 뭐가 될 것이다. 그래야지만이 6개의 바로 뭐 그렇게 되게 하는 뭐한다 그런 진수가 그러니까 진수가 8보다는 크고 16보다는 작아야지만이 서로 다른 6개는 자연수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의 뜻이다. 계산하니까 이게 8이 되는 거야? 네. 4의 a의 제곱. 여기는 뭐가 되니? 16이니까 얼마나 돼? 12. 그래서 a 제곱은 4, 8에 32 얼마나 돼? 48. 저희 8은 4 아니에요? 2의 3승 8. 마이너스 4. 8이니까 4. 내가 계산 잘못한 거예요. 네. 예. 당연히 계산 잘못했죠. 4, 4, 16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a의 값은 뭐가 돼? 5, 6. 6, 끝. 7, 7 없네. 이거 없네. 그래서 5하고 6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이해돼요? 네. 234번. 234번이요? 네.
그거 좀 지우겠습니다. 네. 일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m하고 n가 서로 다른 두 자연수가 1보다 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m, n의 뭐한다? 개수를 구하시오. 가는 뭐가 되냐? m 곱하기 n가 200보다 더 작으시오. 나를 봤더니 뭐가 되냐? 로그 얼마가 돼? m, n호는 뭐한다? 는 유리수라고. 는 유리수니까 A분의 B 혹은 뭐 A분의 B라고 할까요? P분의 Q? P분의 Q라고 이야기합시다. 유리수니까. 네. 자, 이랬을 때 M, N에 뭐 어쩌면 뭐 그런 거 개수를 구하시오 했습니다. 이건 유리수라고 유리수.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냐? M의 P분의 Q승은 N 이렇게 되겠지.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되겠어? 당연히 M의 Q승은 N의 P승하고 언제나 똑같고 여기에서 뭐한다? PQ는 뭐가 돼야 돼요? 서로 수가 돼야 되겠지. 이게 이렇게 해서는 뭐가 나오기가 좀 힘들잖아요. 뭐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해서 뭐가 좀 답이 좀 안 나와요. 이럴 때는요 뭐라는 게 좋냐? 예, 약간 숫자를 대입해 보는 게 좋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요. 이게 지금 PQ가 지금 서로서로하고 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2, 3 예를 들어 얘가 2, 3 그럼 2의 Q승, 3의 P승은 PQ가 적당한 수가 있으면 같아질 수 있는가 이 말의 뜻이에요. 같아질 수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뭐 어떤 수가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냐면 이 m이 예를 들어 2의 배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2, 4 뭐가 돼? 8, 16 뭐 32, 64, 128 어떻게 곱하기가 안 되니까 128은 안 될 거 없긴 한데 어쩌면 뭐 이런 어떤 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m, n가 어떤 수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수가 있으면은 여기에 m하고 n호는 서로 다른 뭐지? 1보다 큰 자연수란 말이지.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 물론 여기에 4하고 2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니?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소리지. 그 다음에 2하고 4가 있어도 어때요? 2. 가능하다는 소리죠. 유리수가 되니까요.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이게 가능하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런 수 하나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거 곱하면 뭐가 되죠? m하고 n의 곱이 200을 넘어서면 안 된다고 좀 돼 있죠. 그래서 얘는 어떤 수랑 곱하기 해도 200이 넘어버리니까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쓰면 되겠다. m이 2일 때 n가 될 수 있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n이 될 수 있는 건 몇 개? 5. 그 다음에 뭐가 돼? m이 4이면 n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4개.
오. 왜? 이거 곱하면 6, 4, 24 넘어버리고 200이 넘어버리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 m이 뭐라면? 8이라면 하나, 둘, 셋 네, 세 개. 3, 8에 24 넘어버리니까 안 되겠네. n은 뭐가 돼? 3개. m이 16이라면 하나, 둘, 셋 그렇지? 6, 8에 4, 8 이거 가능하지? 이거 안 되겠지. 그러니까 n은 역시 3개. 이해돼? m이 뭐라면? 32라면 얘가 32라면 3, 8에 24, 4, 32 n은 2개가 되겠지. 지금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네. m이 뭐라면? 64라면 n은 하나. 뭐가 돼? 2 하나밖에 없겠지. 이거 다 더하기 해주면 되지 않겠어? 그럼 뭐 이거 6이 되고 10이 되고 15가 되고 19 이거 말고 더 있을 수가 있어? 이건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이제 하나만 더 생각해 볼게. 만약에 선생님 뭐 6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어떤 숫자들은 과연 가능한지를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자. 지금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로그 2의 6 6이라는 숫자는 4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아.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2점 얼마 이렇게 돼서 얘는 사실은 뭐로 나가겠니? 무한대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잘 모르겠으면요. 여기를 이렇게 한번 놔보세요. 뭐가 돼? P분의 Q. 자, 이건 뭐 P분의 Q라고 놨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산하니까 뭐가 되니? 6은 뭐가 돼? 2의 P분의 Q승. 6의 P승과 2의 Q승은 서로 같아질 수가 있는가? 이 말의 뜻이에요. 6의 P승하고 2의 Q승은 같아질 수가 있냐? 있어요. 그런 숫자가 있어요? 아니, 있으면 이야기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36이면 2에 이게 몇 승을 하면 36이 되냐? 이 말의 뜻이잖아요. 말은 안 되잖아요. 될 리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돼?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3이라는 인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얘는 몇 승을 해도 같아질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게 안 되면 이게 답이 19개 답 아닌가요? 근데 없어요 여기. 그러면 뭐를 빠져먹었다는 소리인데요? M은 3 해볼까요? 3이 있구나.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이건 2만 했을 때, 2에 대해서만 했을 때 이런 거고. 진짜 미쳐버리네. 2에 대해서만 했을 때 이런 거고. M은 또다시 뭐가 돼? 3, 9, 27, 81. 81이라 하면 되겠지. 네. 응? 3, 8, 24가 되니까. 그런 거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M은 또다시 뭐가 되겠어? 5, 25. 3은 이건 안 될 거고. 4는 아까 저기 했잖아요. 4하고 얼마 이거 다 했잖아요. 4하고 얼마. 안 그래? 그래도 막 4. 네. 5하고 25는 이건 뭐가 돼? 안 5, 돼. 20, 5, 20, 125 이거 가능한데? 가능해요. 4. 그 다음에 M이 뭐가 돼? 6, 36. 36, 6, 38, 가능해요. 6, 6에 36. 안 되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M이 뭐가 돼? 7, 7, 7에 49 역시 당연히 안 될 거고요. 이걸 안 해서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M은 또다시 뭐? 3. 그러면 N은 뭐가 되냐면은 9가 될 수 있고 뭐가 돼? 9가 될 수 있고 27이 될 수 있죠. 그럼 총 2개? 그러니까 M이 M이 3일 때 3일 때 N은 2. 얘는 2개가 될 수 있고
N은 m이 9가 되면 2개. 아니죠. 하나밖에 안 되겠지. 3 하나밖에 안 되겠지. 그 다음에 m이 27이 되고 n은 3 하나밖에 안 되지. 그 다음에 m이 뭐이면 5이면 n은 하나밖에 안 되지. M이 25. m이 25이면 뭐가 되듯이 또 하나밖에 안 되지. 그래서 20, 26, 29 있어요? 28인 것 같아요. 아니 왜 28인 것 같아요? 이런 거 아니 필요 아니 없어. 아니. 저 60, M은 64일 때 2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N은 하나. 1인데 64일 때는 2만 가능하다니까? 근데 근데 왜 위에는 2개라고 해놨지? 네.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답은 28을 얘기했죠. 안. 진짜 답이 아니에요? 34. 답이 2번이에요. 24개가 된다고요? 네. 어디를 잘못했을까요? 32이면은 뭐가 돼? 이거 2개. 그렇죠? 16이면은 6, 8을 48 이거 뭐가 돼? 2, 4, 8 3개. 8이면은 하나, 둘, 8이면 이렇게 8, 6, 8을 48 이거 가능하죠? 3개. 4이면 이거 하나, 둘, 셋, 넷 4개 맞는데요. 2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4이면 뭐가 돼요? 이렇게 돼요. 뭔가를 잘못했겠죠. 하나 빠졌어요. 예? 구했는데 23이 나왔어요. 지금. 아니 어쩌다 이게 좀 안 되는 게 뭐가 안 돼서 그런 거야. 그니까. 아니 여기 계산 한번 해봅시다. 10 여기는 16, 17 여기까지가 17이 되네 17. 어? 이게 10이고 18인가요? 네. 18. 그 다음에 m이 3이면 9, 27. 9이면 9이면 하나가 되는구나. 9이면 3밖에 안 되네. 9이면 이렇게 곱하기 하면 뭐가 돼? 9, 18 이거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9가 되면 m이 9가 되면 n은 하나. 네. 그 다음에 27도 하나. 27이면 하나. 더하기 빼기를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그것도 하나. 5도 하나고 25도 5도 하나고 25도 하나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지? 6이에요, 총. 그럼 18 더하기 6은 24니까 2분인 거잖아요. 더하기 빼기를 못하는 거야 이게. 세기 아니 그걸 왜 세기를 못해? 그걸 숫자가 3이라고 써서 3을 해버렸구만. 하나라고 개수를 말하는데 답은 24개. 개수를 말하는데 어떻게 숫자를 3이라고 써놨을까? 어이 2하고 이게 아까 3 안 해가지고 틀릴 뻔했는데 3하고 이런 걸 해갑니다. 저 114번이요. 114는요? 몇 번을 해봤는데 몇 번 해주는 것 같아요? 한 3번 해주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뭘도 아니에요. 9번이에요. 재밌네. 자, 페이지 뭐한다? 21페이지 114.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차항의 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이 fx다라고 하는 게 x의 제곱 더하기 뭐 ax 더하기 b 뭐 아무튼 뭐 이런 어떤 최고차항수가 1인 fx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정되어 있습니다. 가를 봤더니 어떤 조건이냐? x의 n승 빼기 얼마? 64. 이것에 뭐가 돼? fx는 0은 뭐한다? 서로 다른 뭐한다? 두 개의 실근을 갖고 그 실근이 하나는 각각의 실근이 증. 이 각각의 뭐한다? 실근이 뭐한다? 중근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의 뜻이야. 그 다음에 나를 봤더니 나는 fx의 최소값은 이게 최소값은 뭐한다? 음의 정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보자. 생각을 한번 해봐볼게요. 이 n이 지금 우리가 는 0이 되게 하는 무슨 근을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지? 문제를 읽어봐봐. 는 0이 되게 하는 실근을 구하고자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실수를 생각을 해봐봐. x의 n은 64. 아 실은? 그러니까 n이 n은 그 0보다 아니 무슨 소리야? n은 짝수고 그렇죠. n이 만약에 첫째 뭐라고? n이 홀수라면 x의 홀수승이 64가 되게 하는 실수는 몇 개밖에 없어? 2개. 아 미쳐버리겠네. 왜, 뭘 배운 거야 학교에서? 너 지금 뭘 지금 선생님 묻고자 하는 줄 알아? 64에 네. 홀수 제곱근의 개수가 몇 개냐고. 1개. 한 개밖에 없잖아. 야 이놈아. 양수가 됐든 음수가 됐든 홀수 제곱근의 개수는 하나밖에 없다니까. 네. 하나라고 하나. 네. 그러니까 n이 홀수가 돼버리면 이것이 는 0이 되게 하는 실수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이 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실수의 개수가 2개, 그러니까 이게 2차식이야. 근데 그 실수가 2개를 할지라도 서로 다른 2개가 된다 할지라도 서로 다른 2개의 실을 가는데 그 각각은 중근이 돼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2개가 나온다 쳐.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는 0이 되게 하는 뭐한다? 값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둘 다 중근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야. 네. 뭔 말인지 이해돼? 네. 따라서 이 n이 홀수이면 이 조건을, 이 가라는 조건을 만족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의 뜻이야. 가의 조건을 뭐한다? 만족하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소리야.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둘째, 이 n이 짝수라고 생각을 해봐봐. 짝수이면 x의 제곱이 64가 되게 하는 값은 뭐하고 뭔가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총 2개.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8이라는 그런 값이 있겠지. 4가 돼도 2개가 있고 8이 돼도 2개가 있겠지. 뭐가 되지? 그 n이 짝수이면 x의 n승이 64가 되게 하는 그런 x의 값은 뭐가 있지? 대답해. 그런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은 64라고 하는 이렇게 2개가 나온다. 이해돼? 네. 그러니까 이 새끼 또한 이 뒤에 있는 이놈 또한 뭐가 돼야 돼? 바로 이런 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이 근이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이 되고 뭐한다? 그 각각이 앞에도 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있고 뒤에도 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똑같이 있으니까 2개 다 중근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이해돼? 네.
그러니까 이 놈은 무조건 이러한 뭘 가져야 된다고. 이러한 근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fx는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냐. x 플러스 x 마이너스 n제곱근 64 그 다음에 x 플러스 n제곱근 64라는 이런 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의 결과는 x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 그러니까 뭐가 돼? n제곱근 64 이것은 뭐가 돼?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게 바로 fx라고. 이해됐니? 네. 그런데 이것의 결과가 자 이것이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와야 된다. 여기의 값이 뭐라고? 여기의 값이 뭐라고? n제곱분 64에 뭐가 된다고? 제곱에 뭘 취해야 돼? 마이너스를 취해야 돼. 이 점의 작가 그런 놈의 값이 된다.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모든 자연수 n 값의 합을 구하라고요? 그런데 얘가 무슨 수가 되라고? 자연수. 무슨 소리야? n이 자연수고 최소 값은 m의 정수. 그러니까 이 값이 뭐라고? 정수가 되라고. 마이너스 1이 되든 마이너스 2가 되든 마이너스 3이 되든 마이너스 4가 되든 이런 값이 돼야 된다 이 말의 뜻이라고. 이해됐니? 자 일단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n제곱은 뭐가 돼? 64의 제곱이 1, 2, 3, 4 땡땡땡 이런 값이 돼야 된다.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64는 뭐가 돼? 2의 6승. 2의 n분의 6승의 제곱이니까 12승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 n은 12의 약수가 돼야 되겠지. n은 뭐가 돼? 11. n은 6, 4, 4, 3, 2, 1. 그런데 이 중에서 나는 뭐일 때 값만 구한 거지? 짝수. 그러니까 3 안 되고 1 안 되고 이렇다는 소리야. 이해됐니? 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바로 답이 되겠지. n의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합은 24? 10, 24가 되겠지. 이해됐어? 네. 야 이놈아 이제 기억을 해야지. 이건 뭐 맨날 맨날 물어보면 뭐하냐? 안 본지. 또 뭘 안 물어봐 뭐를 물어보는 건데. 안 본지. 삐져서 안 물어볼 거예요? 미쳐버리겠네. 단어만 물어봐요? 아니 다 물어봐 다. 너 검증해볼 때까지 다 물어봐. 저 근데 산술 평균 그 기하? 평균? 그런 거 사용을 하는 거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이것 좀 가르쳐 줄게요. 근본적으로 이제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A하고 X하고 B가 있는데 산술 평균 이 X의 값은 이 X의 값의 2배가 A 더하기 B, 즉 X의 값이 A 더하기 B를 한 다음에 2로 나눠준 이 값을 수학에서는 산술 평균이라고 해요.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다.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겠니? 두 수의 중점이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하고 4가 있다. 그럼 산술 평균은 뭐가 돼? 3이 된다 이 말이지. 2하고 4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니까 그게 산술 평균이야. 산술 평균은 그러니까 등차 중하하고 똑같은 거야. 가운데 하.
뭐 3하고 9가 있다. 그럼 뭐가 돼? 6이 바로 3하고 9의 산술 평균이 되는 거야.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네. 그 다음에 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기하 평균은 A가 있고 X가 있고 B가 있으면 얘는 이제 곱을 이야기해요. 이 X라는 값은 A하고 B를 곱하기 위해서 원래 X, 그러니까 얘를 두 번 곱하나 이거 곱하기 이걸 하나 똑같은 경우 즉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 얘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기하평균이라고 그래요. 기하평균. 예를 들어서 뭐가 있다고? 2하고 6이 있다. 그러면 기하평균의 값은 루트 1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뭐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기하평균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우리 수열에서 배우겠지만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예, 등차, 등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게 언제나 성립한다는 거예요. A 더하기 B를 한 다음에 2로 나눈 값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언제나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산술 기하평균의 관계예요.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가 이렇다고요. 증명은 아주 간단해요. 증명 어떻게 해주는 거야? 앞에서 뒤에 걸 빼주면 돼요. 그런데 그냥 뺄 수가 없으니까 뭐 제곱을 해줘서 빼줘요. 빼주면 뭐가 돼요? 4분의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에요. 여기는 뭐가 돼요? AB. 그러니까 4분의 4AB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4분의 뭐가 되겠어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죠. 이 말의 뜻은 뭐가 돼? 2분의 A 빼기 B의 전체 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어쩔 때 동로가 성립해요? AB가 서로 같을 때. 뭔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AB가 서로 같을 때 동로가 성립할 것이고 언제나 얘는 이게 성립해. 그러니까 언제나 이 조건은 만족한다 이 말이야. 매우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도대체 이 산술 계약 환경을 우리가 어디다 써먹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한테는. 그럼 도대체 이걸 어디다 써먹냐? 이것은 그러니까 수학에서 최대 최소의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문제들이 되게 자주 나와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 문제를 푸는 문제가 되게 자주 나와요. 근데 최대 최소를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이 식이 만약에 뭐 이런 어떤 식이 돼 있다. 어떤 fx가 x제곱 빼기 x 이거의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의 x제곱 빼기 x 뭐 더하기 예를 들어 4다. 이런 문제 나왔으면 얘를 뭘로? 치환해서 얘 그 치환하면 몇 차식이 돼? 2차식이 되겠지? 그런 다음에 완전제곱 형태로 우리가 거쳐서 x 빼기 1의 전체제곱 뭐 플러스 3 이렇게 우리가 거쳐서 문제를 풀 거란 말이지. 그런 다음에 이 x제곱 빼기 x가 이 라지 x가 이걸 라지 x라고 한다면 이 라지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따져서 그 라지 x가 1이었을 때 최소값 3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이 있으면 2차 식이 있으면 뭐 한다고? 완전 제곱식 형태로 뭐 한다? 변형한 다음에 그림이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 봐서 이렇게 생겼으면 최소값을 갖고 이렇게 생겼으면 최대값을 갖는다. 물론 제한 조건이 없을 때 그렇다 이 말인 것이야. 제한 조건이 뭐 있으면 만들어 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최대 최소 문제 풀 때 반드시 뭐 한다? 산술 계약 평균을 사용해 줘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걸 어쩔 때 이렇게 사용하냐? 바로 이런 것을 절대부동식이라고 하는데요. 뭐라고 한다고? 절대부동식. 절대부동식은 무슨 말이니? 바로 실수인 모든 조건에서 언제나 성립한다 이 말의 뜻이에요. 절대적으로 성립한다. 그러니까 앱솔루트라는 말을 써요. 앱솔루트. 절대적으로 그런 게 성립한다. 그러니까 언제나 뭐 한다? AB가 모두 양수되는 게 절대적으로 언제나 성립하는 거야. 이걸 가지고 뭘 한다는 소리니? 최대 최소를 구한다. 그러면 산술 계약 평균의 최대 최소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꼬라지가 어떤 꼴일 때 우리가 산술 기하 평균으로 최대 최소를 구하는가 이거 중요할 거 아니니. 첫 번째 마다 서로 역수 관계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수 로그 예를 들어 지수에서 서로 역수 관계이면 뭐가 돼? 이런 거 A의 X선과 A의 마이너스 X선 이런 건 서로 역수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로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당연히 뭐가 돼? 이건 A의 제곱분의 A의 X승분의 2가 되니까 2 루트 뭐가 돼? 이거 곱하기 이거.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럼 이거하고 이걸 곱하게 되면 4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4. 이것과 이것이 뭐 한다고? 얘도 2, 얘도 2가 나왔을 때 뭐 한다고? 최소값을 구한다. 그러니까 서로 역수관계. 그 다음에 로그에서 서로 역수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어? 로그 밑과 진수가 서로 그리고 로그 밑과 진수가 서로 바뀐 바뀌어지는 상태. 로그 얼마나 돼? 2의 뭐 A 그 다음에 뭐 2의 8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 얼마나 돼? 뭐 8의 10, 8의 뭐 16 혹은 8의 2 8의 뭐 4 이런 거였을 때 이건 다 2하고 연관이 있는 거야. 2의 3승, 2의 3승, 2의 제곱. 그러니까 로그에서는 뭐가 중요해? 밑과 진수에 그 뭐가 중요하냐면 기본적인 숫자가 중요해. 2의 배수인 2의 제곱수인지 거듭제곱수인지 3의 거듭제곱수인지 6의 거듭제곱수인지 5의 거듭제곱수인지 이런 숫자가 중요하다고. 5가 나왔으면 25, 125 이런 숫자가 중요해. 5분의 1, 뭐 5의 0승 25분의 1 이런 숫자가 중요하고 2가 나왔으면 뭐가 돼?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그 다음에 4, 8, 16 이런 숫자가 중요하다고. 그런 숫자를 딱 보면 알아. 그러니까 거듭제곱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 숫자가 그런 숫자가 되면 얘는 뭐 하고 서로 역수관계라고 수학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뭐 한다? 최대 최소 문제를 풀 때는 절대부등식을 써야 돼.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을 써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합이나 곱이 일정한 경우가 있어요.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합이나 곱이 일정하다는 말은 A 더하기 뭐 2B가 5일 때 뭐 한다? 뭐 4AB 값에 뭐 최대 최소를 봐. 이런 문제 예를 들어서. 이건 합이 일정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의 문제를 풀어내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가 뭘 알아? A 더하기 2B 물론 둘 다 A는 다 양수다 이런 조건이 있겠죠. 이것은 뭐가 돼? 2 루트 이거 곱하기 이거 얼마? 2AB 이렇게 돼. 한편 이게 5잖아요. 6이라고 한번 고쳐볼까요? 그러면 이게 6이잖아요. 2로 나누죠. 3이 되겠지? 제곱을 해줘. 9 이거는 2AB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뭘 곱하게 해주면 4AB를 구하랬으니까 2를 곱하게 해주면 바로 최대값은 얼마나 되더라? 18이 되더라. 이렇게 합이나 곱이 일정하게 주어지면 우리가 최대 최소 문제를 풀고자 할 때는 산술 기하평균을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대 최소 문제를 풀고자 할 때 산술 기하평균은 이런 두 가지 어떤 조건이 있다면 산술 기하평균을 쓰는 게 되게 좋아요. 뭔가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 최대 최소 문제를 풀고자 할 때는 이게 뭐 나중에 배우는 거예요. 미분이나 이제 적분을 우리가 사용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건 미적분이니까 이제 뭐 나중에 우리가 2학기 때 배우는 거예요. 2학기 때. 이번 여름방학 때 배우겠죠. 미분 적분을 잘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딱 최대 최소 문제 나와 있으면 완전정 시험을 고칠까? 그게 잘 안 보인다. 그럼 뭐 사용해야 되겠다? 뭐 사용해야 되겠다? 절대부등식을 써야 되겠다. 여기 딱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고 뭐만 있으면 두드려 맞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안 풀어지죠. 네.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라니까. 너가 배운 게 몇 개 없어. 너가 뭐 최대 최소를 뭘 얼마나 배웠겠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안 되면 뭘 해주라고. 하나 더 해줄까? 이게 안 되면 뭘 해주라고. 근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서 제한 범위를 따져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상가함수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프를 그려준 다음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도 따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걸 하시면 돼요. 미분 적분.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죠. 이 네 가지 이해는 우리가 최대 최소 문제 푸는 방식이 너가 고등학교 때는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밖에 없다. 뭐라고? 완전형 형태를 고쳐주거나 산술 계합환경을 쓰거나 아니면 그래프를 그리려고 노력하거나 무슨 말인지 이해돼? 미분 적분을 하거나 이 네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최대 최소 문제 나오면 이렇게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요. 와, 못 노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냐. 저 312요. 312번. 네. 자, 정의역 뭐가 돼? 이 x가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커나 2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x에 대해서 y는 뭐가 돼? a의 절대치 x 마이너스 1의 절대치 플러스 2 1의 절대치 플러스 얼마? 2 얘마다 최대값이 이것의 최대값이 얼마? 4분의 1일 때 물론 a는 양수이다. 이럴 때 뭘 구하시오? 최소값이 얼마인가 이걸 구해보시오라는 소리예요. 내용을 잘 들으세요. 지수의 그림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너가 지금 3장 4장은 지금 그래프를 안 배운 놈이라면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지만 이놈아 그래프까지 배운 놈이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뭐가 있냐? 이거 아니면 그림이 이거밖에 없다니까? 네.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 네. 그럼 어쩔 때 이 그림이고 어쩔 때 이 그림이냐고. 이 놈은 A가 0보다 클 때. 무슨 0보다 클 때야. 도대체 공부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1보다 클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A가 0보다 크고 뭐 할 때? 1보다 작을 때는 그림이 이런 그림. 그러니까 이 그림 아니면 이 그림. 그러니까 Y는 A의 그 위에가 어떤 형태로 돼 있든 이 위에가 어떤 형태가 돼 있든 뭐 fx가 됐든 뭐 어떤 형태가 됐든 상관이 없는 거야. 지수 함성 뭐가 중요해? 밑이 중요한 거야. 밑이. 그리고 그림은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 물론 전체가 마이너스가 돼 있으면 무슨 쪽 대칭이든 그건 당연한 내용이고 근본적으로 그림이 이 그림밖에 없다고. 네.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니? 네.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당연히 뭘 해야 되겠어? A를 먼저 지정을 해야 되겠지. A가 첫째. 1보다 클 때. 첫째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둘째 뭐한다? A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이런 그림이야. 즉 정역이 크면 클수록 무슨 값을 가져? 최소값을 가져. 그러면 이것의 그림은 우리 알고 있냔 말이야. 이 그림은 뻔뻔쩍 이런 그림이지. 여기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돼? 1,2라는 이런 놈의 그림이 될 거라고. 이 그림이 당연히 기울기가 1보다 컸을 때는 이렇게 되고 기울기가 1일 것이 1보다 작았을 때는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따지는 거야? 여기가 지금 1이라는 지점이라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의 그림은 이런 그림이 되는 거야. 이런 그림. 이게 누구의 값이라고? 지수의 값이라니까 지수? 네. 그러니까 1일 때 최소값은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의 값은 뭐가 돼? 마이너스 1 갖다 대니까 뭐가 돼? 4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놈의 값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이 놈의 값은 2에서부터 4까지 된다 이 말의 뜻이야.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니? 네. 그러면 이 그림에서 이 그림 뭐에서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이 그림에서 어쩔 때 최대값을 갖겠어? 1. 당연히 2일 때 최대값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지. 2일 때 4분의 1이 되나 이 말의 뜻이야.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 네. 그러면 2를 갖다 대야되죠. 2 갖다 대비해주니까 얼마나 돼?
3이요. A의 3승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네. A의 3승. 얘가 뭐가 되라고? 4분의 1. A의 3승. 8승이 아니라. 이렇게 되라 이런 말의 뜻이라.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니? 네. 그러면 당연히 A의 3승 이렇게 된다. 그럴 때 어쩌다 우리 최소값을 어쩌다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이것일 때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럴 때 A의 값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이런 값 조건도 만족을 하겠네.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최소값은 어쩔 때 최소값을 가자? 4. 4. 그러면 4를 갖다 대입해줘. 5. A 5승. A의 5승. A의 5승은 얼마인가? 이거 지금 묻고 있잖아. 그러면 이건 당연히 A의 값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2분의 1에 뭐가 돼? 2분의 3분의 2승이 되겠지. 이해돼? 네. 자동은 똑같이 3분의 1승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A의 5승은 뭐가 돼? 2분의 1에 3분의 10승 이렇게 될 수 있겠지. 지금 A의 값을 좀 구하라는 말 아니야? 최소값. 이거 최소값? 최소값은 일단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 말의 뜻은 뭐가 돼? 2의 마이너스 3분의 10승. 뭐 그런 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자, 그러면 A가 1보다 크다라고 생각해.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돼요. 지금 최대값이 4분의 1이라는 건 말은 맞죠? 네. 최대값이 4분의 1. 그럼 어쩔 때 4분의 1을 갖는다는 소리야? 어쩔 때 이 지수의 값이 크면 클수록 뭘 갖는다고? 최대값. 최대값을 갖는다. 그래서 당연히 4를 갖다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 A 5승은? 이게 뭘 잘못했는지 알겠다. 뭘 잘못했는지 알겠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것 자체가 2에서부터 4까지를 갖는다. 이것 자체가 2를 갖다 대입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자체가 뭐 한다고? 2에서부터 4까지 이 그림이 2에서부터 4까지만 갖는다. 네. 근데 우리는 아까 2를 대입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2는 어쩔 때 뭘 대입하라고? 2를 대입하면 2가 나온다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2를 대입할 때 최소가 되는 거지. 지금 뭔 말하는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그림이면 어쩔 때 대값을 갖는다고 2. 그러니까 A의 제곱이 뭐가 돼? 4분의 1을 갖는다. 네.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A의 값은 뭐가 되겠어요? 2분의 1? 2분의 1. 이 조건 만족하잖아. 그러니까 A가 맞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돼? A4가 바로 얼마가 되는가? 이 말의 뜻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돼? 16분의 1인가요? 네. 16분의 1.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죠? 2의 마이너스 4. 지금 뭔 계산이 잘못되는 줄 알겠어요? 네. 아니 이 2에서부터 4까지 갖는다 이 말이지. 여기 2를 대입하고 4 대입하고 이런 말의 개념이 아니라고. 근데 아까 우리 2 대입하고 4로 대입했잖아요.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학교 시험을 이런 식으로 틀려버리면 이 머리 돌아버립니다. 모르는 것도 아니고 괜히 똥 같은 소리 하고 그렇게 틀려버리면 이 머리 폭 잘립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대학이라고 하는 건 너가 생각을 했을 때는 내신을 만약에 본다. 그러면 뭘 볼 것 같아요? 수학? 아니요, 이게 영어? 중요해요. 국어?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다고. 상승 곡선? 그래요. 내가 1등급을 맞았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3등급 맞았는데 2학년 때 2등급, 3학년 때 1등급 이게 중요하다고. 이런 사람 뽑지 이런 사람 뽑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얼마나 하냐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사실은. 네.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 될 수 있으면 네. 이걸 다 풀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쩌든 간에 이번 주 언제죠? 뭐, 오늘이 21일인가요? 네. 너 저기 그 교육비 낼 때가 됐다. 네. 저기 24일 날 올 때 네. 될 수 있으면 상가함수 그래프 전까지 문제를 다 풀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선생님이 뭐 딱히 뭘 이렇게 뭐 범위를 정해놓고 질문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질문을 해도 괜찮다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공부를 열심히 해오시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됐습니까?